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신문TV를 통해서 이제 후보들의 광고가 실리기 시작했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 청계천 광장,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늘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 열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대전, 대구 거쳐서 내려가고 하행선이죠. 이재명 후보는 부전역에서 출정식을 갖고 부전역에서 출발해서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올라옵니다. 상행선이죠. 이렇게 두 후보가 서로 교차해서 전국적인 유세에 나섭니다. 많은 광고들도 쏟아지고 출정식에서 많은 메시지들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대비해서 대조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적인 모습이냐?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윤석열은 진솔함, 이재명은 속임수. 진솔한 윤석열과 속이는 이재명. 지금까지 그대로 봐온 그 이미지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재명은 속임수고 윤석열은 진솔했는지 제가 하나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이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TV 광고도 시작이 됐고, 이제 당사에 큰 홍보물도 걸리고 여러 가지 또 신문의 광고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TV 광고를 보면 좋지 않은 가족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흠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어야 됐던 상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상처를 가지게 됐다. 능력을 보고 자신을 한번 믿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속임수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여의도의 그 국민의힘 당사에 아주 큰 윤석열 후보의 홍보물이 걸렸는데, 애기가 윤석열 후보의 얼굴을 쓰다듬는 모습, 그 사진에 아이 낳고 살만한 세상이라 느꼈으면, 윤석열 후보의 진솔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그 TV 광고가 왜 속임수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겁니다. 자신의 그 가족사, 비천한 가족 가문이어서 자신이 흠이 아니라 많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이재명은 흠이 아니라 상처라고 합니다. 흠은 뭐고 상처는 뭘까요? 고의성입니다.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한 것은 흠이죠.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것,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상처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재명의 형수 쌍욕, 그게 이재명이 의도하지 않은 겁니까?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당한 상처입니까, 그게? 이 세상에 누가 가족끼리 좀 다툼이 있고 가족끼리 싸우게 된다고 해서 이재명처럼 형수에게 그런 욕설을 합니까? 이재명은 여기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수 쌍욕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형수 쌍욕을 들어보신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상처입니까? 자신이 의도한 흠이죠. 이렇게 이재명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이재명은 부산 부전역에서 출정식을 가졌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이유는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이제 청계광장과 함께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상징적인 장소로 청계광장을 선택한 것이죠. 지금 광화문은 많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부전역을 선택한 이유는 부산이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착각했습니다. 지금 부산 시민의 여론은 그동안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산에 가서 지금 다시 이재명이 출정식을 갖는다, 그 장소로 부전역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데, 이재명이 이게 착각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부전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재명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외치다가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포기한다. 이젠 통합정부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부전력을 간 겁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배신감을 느낄 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산에 가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겁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통합정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다,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통합정부를 들고 나온 것, 이게 속임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물들의 몸의 색깔, 보호색이라고 하죠. 그렇게 숨기고 위장하고 이렇게 군대 용어로는 은폐, 은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뭘 속이려고 하느냐? 자신의 정체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오늘 출정식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의 공약을 그대로 따르겠다. 유승민을 자신이 집권하면 내각에 장관으로 모시겠다. 안철수와의 단일화, 아직도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열려있다. 이렇게 계속 이재명과 이재명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기존의 사실은 선거 전략은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패배라는 걸 인정할 경우에 이런 전략을 택하는 겁니다. 이건 최후의 방법이죠.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을 때 이제 막판 전략이 이런 겁니다. 이제 물타기 전략이죠. 저쪽 후보와의 아무런 차별화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물타기를 해버려가지고 사람들, 유권자들을 속여보자라는 것입니다. 잠시.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가 훌륭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면 윤석열 후보가 하면 되죠. 그 사람들의 정책이 훌륭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해야 한다면 그건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하면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후보 사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졌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게 일반적인 전술 전략이죠.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이재명이 왜 이럴까요? 이번 선거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강조해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지지율을 업고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통합정부니 실용정부니 이런 말을 척 해놓고는 이제 뭐 모두가 자기 국정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윤석열 후보와 같이 한다고 하죠. 왜? 그래도 되잖아요 지금. 지금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속임수 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판 전략입니다. 막가파식 전략입니다. 이제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니까 아예 유권자들 앞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흠이 아니라 상처라고 하는 이런 교묘한 말장난, 또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모두 자신의 국정 운영을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퇴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윤석열 후보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위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속여보고 이런 속임수도 통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번 대선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막판 전략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진솔함, 이재명의 속임수, 그게 오늘 하루 종일 대비가 되면서 선명하게 유권자들한테 다가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계속 강조합니다. 자신이 많은 상처를 갖고 있지만 능력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선택해달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굳이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그대로 정권교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온 그 이야기만 하고 자신이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 국민과 함께 이뤄낼 수 있다. 이것만 강조를 합니다. 주로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을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내세웁니다. 이재명의 능력은 능력이 아니죠. 속임수,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죠.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맡기고 우리가 누구에게 국정을 맡길 때는 중요하죠.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능력은 도덕성과 업무 추진 능력을 함께 갖췄을 때, 그 조화되었을 때 그걸 우리가 능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범죄 능력을 가졌을 뿐입니다. 윤석열은 범죄 능력은 떨어지겠지만 전체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윤석열은 당당하고 진솔할 수 있다. 이재명은 당당하지 못하고 속여야 한다라는 이 대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송은재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